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 카르다몬 스웨터를 뜨고 있고요. 제가 바디 완성하기 전에 넥라인 먼저 뜰 거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제가 지금 이틀 뒤에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넥라인 완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떠서 처음으로 입어본 거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핏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어깨 라인도 코수 다 제가 계산해서 이렇게 뜬 거 치고는 예쁘게 잘 나왔고, 가슴 둘레도 막 엄청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숨 돌렸는데 목이 살짝 이렇게 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겹단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모헤어까지 있으니까 기모감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두툼해요. 뭔가 종이 접듯이 딱 접히는 게 아니라 이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세탁을 하면은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신축성은 되게 좋아서 목은 엄청 부드럽게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쓰는 게 문제인데, 이게 팔이 양쪽에 달리면은 그 소매의 무게 때문에 살짝 이렇게 처져서 좀 벌어지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 답답한 감이 있죠. 처음에 이 넥밴드 뜨기 전에는 왜 이렇게 목이 넓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뜨고 나니까 그거는 쓸데없는 괜한 걱정이었던 것으로 뭔가 이렇게 당겨서 입으면은 그래도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하고 블로킹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겹단을 접어서 이제 여기 안쪽이랑 연결을 해줄 때 엄청 느슨하게, 최대한 느슨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도 울지 않고 라인이나 이런 거 정돈 된 거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채로 이제 필리핀 들고 가서 바디를 최대한 많이 떠오는 거를 목표로 여행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끝이 없어요. 가도 가도 너무 길어요. 여기 화장실이 바깥쪽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드레스룸 같이 생긴 곳을 지나서 들어가면 욕조도 있고, 세면대 2개나 있고요. 변기가 따로 있고, 이렇게 샤워 부스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이 진짜 넓어요. 지금 저희 새벽 2시 넘었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진짜 잠만 자고 간다는 게 너무 아까운 방입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공간이에요. 오, 뷰가 수영장 뷰네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찍어야겠어요. 나 망고 좀만 먹으면 이 슬픈 마음을 나는 못 먹을 것 같아. 와, 진짜 맛있어. 음, 와, 살아있어. 응, 집는 거 없어?
다 초록색 같아. 어쩌죠? 어서 오심시. 웃기다. 그럼 이 말도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네, 일본말도 잘못하면서. 웰컴은 맞아. 귀여워. 와, 진짜. 진짜 손님이야 진짜. 자기 집이야. 거기 자기 자리네. 딱 있네, 자기 자리. 진짜 완전 애기인데? 오 어떻게 차와. 진짜 귀여워. 오 너무 조그마다. 귀여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애가 있냐?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완전 새끼다 진짜. 오늘 여행 3일차인데 처음으로 뜨개를 꺼냈습니다. 계속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아예 손을 못 댔어요. 오늘은 좀 시간이 많아서 뜨개 하다가 자려고요. 다 골프를 치나 봐. 우리나라 이런 느낌. 이거를 찍어 먹는 거야? 요 밑에 야채도 맛있으니까 같이 섞어서 먹어. 제가 이번에 앵콜스에서 되게 소소하게 몇 가지를 질렀습니다. 랜턴몬 바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걸 사봤어요. 원래 제가 치아오고랑 리케 바늘 딱 두 종류만 가지고 써왔고 또 다른 바늘은 거의 아예 써본 경험이 없다고 보셔도 될 만큼 딱 그 두 가지 종류로만 쓰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다른 바늘도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후기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제가 왠지 마음에 들 것 같은 바늘이 딱 랜턴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샀는데 어쨌든 할인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앵콜스나 바늘 이야기에서 이 랜턴문 제품을 파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명절이나 여름 휴가나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20%씩 세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일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맛보기로 진짜 써보고 싶은 거 몇 개만 딱 골라가지고 사봤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요거는 수정용 코바늘입니다. 되게 귀여워요.
요렇게 진짜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그런 크기고 3.25mm로 US 3호 코바늘인데 이거는 따로 호수를 고를 수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수정용, 휴대용이라서 그냥 조그맣게 딱 요 한 사이즈로 나오는 그런 코바늘인데 제가 이제 외출 뜨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코바늘을 큰 거를 하나를 꼭 챙겨 갔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용 코바늘을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바늘이 제가 에보니 바늘 처음 만져보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나무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나무가 워낙 단단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나무 느낌보다는 되게 고급진 플라스틱 느낌? 그래서 너무 이거 되게 귀여워요. 꼬다리도 나름 색깔 다르게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바늘을 샀습니다. 이거는 조립식 바늘인데 그냥 낱개로 딱 한 세트만 샀거든요. 이게 3.75mm고 10cm 바늘이에요. 4인치 바늘. 저는 5인치보다는 4인치가 제 손에 더 잘 맞아서 짧은 거를 구매를 했고 요 정도 사이즈의 바늘입니다. 아까 그 수정용 코바늘이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사이즈가 같네요. 거의 비슷하죠. 되게 경쾌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바늘 호수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되게 잘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거는 이게 금속 부분에 잘 보시면은 각인이 돼 있어서 이게 지워져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바늘은 좀 더 제가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늘을 샀으니까 케이블도 당연히 샀겠죠? 저는 80cm 케이블을 샀는데 이 케이블이 80cm라는 게 케이블 길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늘이랑 합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55c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2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케이블이 이렇게 2개 들어있고 스위블 케이블은 여기가 실걸림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냥 고정된 케이블을 샀고요. 오, 줄 되게 좋아요. 진짜 치아오구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요? 치아오구가 조금 더 말랑말랑하기는 한데 이것도 전혀 뒤지지 않는 퀄리티인 것 같아요. 여기 이음새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치아오구가 조금 더 실걸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랜턴문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써보고 후기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그 바늘을 끼워보면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한테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랜턴문 케이블이 리케 바늘이랑 호환이 된대요. 저는 그 리케 바늘의 나무 감성이 되게 좋은데 진짜 그게 케이블이 정말 쓸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진짜 뻣뻣해가지고 뜨개를 할 때마다 이 케이블에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물을 놓고 뜰 때 밑에서 자꾸 뭐가 나를 끌어올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어서 제가 더 치아오구만 쓰게 된 그게 있었는데 이게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이 줄 첫인상은 완전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리케 바늘이랑 써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늘을 가지고 왔습니다. 끼워보면은 진짜 완전 완벽해요. 완벽하게 이어지는 그 매끄러움이 오히려 랜턴문보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 저 드디어 이 묵혀놨던 리케 바늘을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저번에 루미나리아 숄 이거 바늘로 뜨다가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거든요. 단순히 그 케이블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바늘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블을 아무래도 다음에 할인할 때 왕창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에 같이 들어있던 건데 이거는 조임키랑 그 엔드캡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엔드캡 2개가 있고 조임키가 이렇게 고급진 조임키가 들어있습니다. 맨날 치아오구의 그 시침핀 같은 느낌의 조임키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귀엽네요. 앞으로는 요거를 쓸 것 같은데 뭔가 치아오구에 들어있는 그 핀보다는 되게 두꺼운 느낌이에요. 이거는 좀 뭉툭해요, 많이. 그리고 뭐 엔드캡은 사실 저는 이게 리케 바늘이랑 호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케 바늘 엔드캡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번갈아 가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대 바늘을 한번 사봤어요. 저 막대 바늘 처음이거든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게 뜨게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 안락 의자에 할머니가 담요를 두르고 앉아서 이 막대 바늘로 편물을 뜨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이런 로망이 항상 있었는데 되게 이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팔꿈치에 자꾸 걸린다고. 그래서 한 번도 안 사봤었는데 요즘에 또 이 막대 바늘로 스와치를 뜨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잘 떠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것도 사실 사이즈별로 한 3, 4개 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세일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자제를 많이 했어요. 요렇게 4mm로 그냥 한번 사봤고 얘는 따로 각인이 없고 그냥 이렇게 바늘 자체에 새겨져 있는데 아마 여기 끝까지 편물을 밀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는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다음에 세일할 때 또 몇 개 구매를 해보려고요. 이거 진짜 젓가락 같네요. 이렇게 제가 소소하게 산 것들은 다 끝났고 앵콜스에서 사니까 사은품을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딱히 가지고 싶은 거는 없어가지고 요 단추 세트 그냥 랜덤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 골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단추가 정말 없잖아요. 다양한 색상의 단추가 들어있는데 다 그냥 진짜 기본 단추라서 근데 그나마 귀여운 거는 요런 단추? 나무는 아닌 것 같고 플라스틱인데 나무 색깔인 그런 단추인데 되게 조그매가지고 뭐 쓸 일이 언젠가 있겠죠? 이 노란색 단추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조그매가지고 그리고 요런 단추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조그만데 이건 4개밖에 없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거는 6개씩 있거든요? 아, 5개 있네요, 5개. 근데 가디건에 이렇게 조그만 걸 달 일이 잘 없기는 해서 5개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뭐 요런 단추도 있습니다. 막 그렇게 고급져 보이는 금속은 아니고 얘도 뭐 플라스틱인데 메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단추도 있고 그냥 이런 기본 단추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많이 왔는데 저는 정말 그냥 랜덤으로 확 몰아서 주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 같은 종류를 5개, 6개씩은 보내주신 것 같아서 옷 하나는 뜰 수 있게 해줬구나. 그래서 신경 써준 부분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고 다음에 이 랜턴문 바늘로 뜨게 되면은 그 느낌이랑 후기 같은 거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집 근처에 새로운 도서관이 생겨서 구경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가 크진 않았거든요. 도서관 자체가 크진 않고 그냥 작은 도서관인데 뜨개 책이 얼마나 있나 가서 봤는데 그래도 제 기준에 생각보다는 있더라고요. 그 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뜨개 책뿐만이 아니고 책꽂이가 거의 3분의 2는 텅텅 비어있다시피 한 곳이었어가지고
이 정도 뜨개 책이 있는 거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 싶었고 저는 이렇게 3권을 빌려왔습니다. 일단 이 눈물 없는 뜨개는 되게 유명한 에세이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 출간이 됐을 때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이 된 거죠. 한국어 번역이 됐을 때 뜨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셨고 읽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가지고 이제서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어보고 싶어서 이거를 빌려왔고 그리고 그냥 제가 뜨개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환경 삼배수세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집에서 삼배수세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할 때. 그래서 보통 그 알록달록한 그 아크릴로 된 수세미 실로 예쁜 수세미를 뜨는 책은 많은데 이렇게 삼배수세미 실로만 뜨는 그런 보안집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알게 돼가지고 너무 잘 됐다 하면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남편한테 주면서 수세미 공장을 돌려달라고 할 예정이에요. 남편은 유튜브로 수세미 몇 개 뜬 게 다여가지고 이 기호 도안이랑 서술형 도안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옆에서 조금 알려주기는 할 테지만 사실 저도 코바늘을 잘 못하거든요.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할 생각이고 사실 수세미는 좀 모양 안 예쁘고 코 안 예뻐도 전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려온 게 배색무늬 니트 손뜨개 이 책을 빌려왔어요. 이 작가님이 워낙에 유명하신 분인데 인타르시아에서 특히 대가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인타르시아 한번 떠보고 싶기도 했었고 뭔가 요즘에 계속 뜨개를 하면서 새로운 걸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양손 배색 이런 건 다 해봤는데 인타르시아는 안 해봐가지고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빌려는 왔어요. 근데 이거를 당장 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한번 어떤 도안이 있는지 살짝 보고 다시 반납을 하고 이제 나중에 진짜로 이거 뜨게 될 때 다시 빌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도서관 가서 이렇게 책 빌려왔는데 뜨개 책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또 키를 맞춰서 또 두 줄을 빼고 또 키를 맞춰서 또 두 줄을 빼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러면 이렇게 딱 모양이 예쁘게 나는 거지. 알았어. 잘했어.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지금 보고 나니까 이게 뭔 몸통에다 소리인지 알겠어? 기둥 앞쪽이 오도록 걸었다는 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내가 이제 아예 초보니까 모르니까 기둥에다가 그걸 걸으라는 말인지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 여기 보면 모양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거는 거랑 이렇게 거는 거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개를 하면서 수다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렇게 좀 각 잡고 말하면서 찍는 영상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저번 주에 이제 필리핀 여행 잘 갔다 왔고, 갔다 와서 이제 이것저것 캐리어 정리도 좀 하고, 아무래도 여름 옷을 꺼냈잖아요. 근데 한국은 겨울이었다 보니까 그런 거 옷장 정리하는 것도 좀 빡세고 그랬어가지고 계속 정신없이 뜨개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뜨개 열심히 하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 어제 제가 잠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었잖아요. 그것도 책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 눈물 없는 뜨개 요거 빌려온 거를 진짜 조금 읽었거든요. 한 앞에 5장 읽었나? 정말 조금 읽었는데 진머만 선생님께서 뜨개는 절대 쫀쫀하게 뜨면 안 된다. 무조건 느슨하게 떠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힘을 풀고 뜨려는 노력을 좀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쫀쫀했나 봐요. 왜냐면은 고등학생 때 가정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손모아 장갑을 뜨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떴는데 처음으로 이제 장갑 바늘을 사용을 해서 뜨개를 한 거잖아요. 초등학생 때 막 목도리 한 개 떠본 게 다였는데 장갑을 뜬다고 해서 되게 설렜었어요, 그때. 왜냐면 원래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되게 만드는 걸 좋아했고 그렇게 뜨게 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랬었으니까 학교에서 장갑을 뜬다고 하니까 신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준비물을 세트로 팔았는데 그거를 사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아메리칸 방식으로 뜨개를 배워서 장갑을 떴는데 그때 당시에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뜨개를 하는데 이 코와 코 사이에 틈이 있는 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게 그냥 메리아스 장갑도 아니었고 꽈배기가 들어가 있는 장갑이었는데 꽈배기를 뜨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쫀쫀해지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꽈배기 꼬면은 살짝 구멍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앞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뒷면에서 보면 구멍이 생기는데 그 코가 늘어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뜰 때마다 엄청나게 세게 잡아당겼어요, 실을. 그래서 진짜 편물이 정말 갑옷이 된 거예요, 장갑이. 그래서 완성을 했는데 애기 사이즈의 장갑이 나온 거죠. 근데 옆에 친구들은 다 성인 사이즈의 장갑이 나왔는데 저 혼자만 정말 제 손에 들어가지도 않을 사이즈의 장갑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쫀쫀하게 뜨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떴는데 애기 장갑이 나와가지고 뭐 당연히 지금 그 장갑은 저한테 없고 버렸지만 그때부터 되게 쫀쫀한 손이었고 그거를 고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딱 몇 장 읽지도 않았는데 뜨개는 느슨하게 떠야 된다 이거를 보고서 다시 한번 살살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제 그리고 이 수세미 책도 빌려왔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떠줬어요. 요거 수세미를 2개를 똑같이 떠줬습니다. 원래는 이 모양이 아니고 이게 이제 팔각형이잖아요. 근데 요 끝에 피코뜨기로 조금 포인트를 주는 그런 수세미였는데 뜨다 보니까 사이즈가 생각보다 너무 커진 거예요. 아직 도안에서 뜨라는 만큼을 뜨려면 이 한길 긴뜨기가 한 단이 더 둘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한길 긴뜨기를 뜨면서 피코뜨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수세미였는데 이만큼을 떴는데 너무 사이즈가 커져서 제가 피코뜨기 없어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떴고 어제 이거를 남편이 2개를 똑같은 거를 떴는데 그래도 손이 되게 많이 빨라졌거든요. 예전에 비하면은 빨라졌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2개를 뜨니까 어느새 하루가 가 있더라고요. 이 수세미 책이 되게 다양한 도안이 있는데 도일리 수세미나 요런 팝콘 꽃 수세미 이런 거 뜨면은 실용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여기서 떠달라고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남편이 이걸 떠줄 것 같고 되게 기본적인 수세미 모양도 많은데 막 특이한 것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일 귀여웠던 게 이 집신 수세미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수세미실 말고 일반 울실로 뜨면은 애기 신발로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이어가지고 너무 귀여운데 이거는 수세미로 만들면은 불편하겠죠? 그래서 만들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 책 되게 다양한 수세미 모양이 있어서 반납하기 전까지 남편한테 여러 가지 무늬로 많이 떠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카르다몬 스웨터 변형 잔뜩 한 거를 뜨고 있고요. 갑자기 확 자랐죠. 사실 중간에 뭐 필리핀 가서 찍을 시간도 없기도 했고 이 몸통은 뭐 그냥 별거 없어서 반복이어서 지금 바디 고무단 마무리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소매도 떠야 되지만요. 제가 이거를 카르다몬이라고 이제 더 이상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도안을 보고 제가 따라한 거는 여기 새들 숄더 부분에 이렇게 이어져서 팔로 내려오는 요거랑 이제 전체 코스 정도만 참고를 했고 사실 이 메인 무늬도 다 바꿨을 뿐만 아니라
목 고무단도 원래는 이게 다 꼬아뜨기예요. 근데 저는 꼬아뜨기를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굳이 이거를 꼬아뜨기로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일반 고무단 겹단으로만 떠줬고요. 요 밑에도 이제 도안에서도 고무단을 슬릿으로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떠주거든요. 원래는 꼬아뜨기로 진행을 하는 고무단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고무단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넥라인을 이미 일반 고무단으로 했는데 여기만 꼬아뜨기로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소매도 그렇고 고무단은 다 일반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뒷판보다 앞판 고무단을 한 1cm 정도 적게 떠줬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일단 뒤에 돗바늘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앞부분도 돗바늘 마무리를 해줄 건데 이거 돗바늘 마무리 하기 전에 이게 아무래도 모헤어 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 거를 돗바늘 마무리를 하면은 실이 많이 엉키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떠보니까 전혀 안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뒷면도 넉넉하게 4배로 실을 잡고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려고요. 저는 이 돗바늘 마무리 하는 거 항상 시작 부분 있죠. 맨 처음 그거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영상을 앞에만 다시 보고 시작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이거 자체는 다 외웠거든요. 근데 시작 부분이 맨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보고 와서 하는 중이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그 남편의 이모 댁에 갔다 온 거여서 사실 관광지도 하나도 안 갔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정말 현지인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그냥 일어나서 느긋하게 점심 먹고 주변에 쇼핑몰 구경하고 뭐 골프장 클럽하우스 가서 음료 마시고 마사지 받고 그리고 이제 저녁 되면은 동네 산책하고 이렇게 그냥 진짜 여행이라기보다는 완전 휴식을 취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영상도 되게 예쁘게 잘 찍고 싶었는데 찍을 만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필리핀 자체가 원래 뭐 딱히 관광지라고 할 만한 곳이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미 마닐라를 갔다 왔어가지고 조금 유명한 관광지는 다 본 상태였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진짜 현지인들처럼 그런 여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왔고 마닐라는 진짜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 같은 되게 복잡한 도시? 어떻게 보면은 서울보다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통도 그렇고 너무 차도 많고 막히고 오토바이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거기 말고 클락이라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용인 정도라고들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용인보다 더 한적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시골은 아닌데 그렇다고 도시 느낌은 없는 그런 동네에서도 많이 지냈는데 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자연이랑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어서 저랑 남편은 확실히 자연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다 보이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제주도 이런 데서도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되게 힐링을 진짜 제대로 하고 왔더니 여기 와서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맛있는 것만 편하게 먹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 왔더니 다 해먹어야 되고 그래서 좀 적응을 오래 하느라 카메라를 많이 못 켜고 뜨개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뜨개를 해서 일단 목표는 곧 날씨가 따뜻해질 거잖아요. 이미 지금도 봄이 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니트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라서 여름이 오기 전에 완전히 더워서 니트를 못 입게 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문어발들을 모두 청산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지금 뜨고 싶은 게 새로 시작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얘를 먼저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일부러 꾹 참고 아무것도 새로 안 잡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체험단으로 실을 제공을 받았으니까 조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떠서 올리고 싶어가지고 빠르게 뜨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기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 외에는 아직 다른 거를 손을 안 대고 있고 얘를 다 뜨고 나면은 진짜로 마리트를 이번에는 끝낼 생각입니다. 마리트 버튼밴드도 심지어 한쪽은 다 떴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 버튼밴드? 딱 그거랑 넥밴드 이렇게만 뜨면은 끝나는 그거를 뜨기 싫어가지고 이거 끝나면 그 마리트부터 완성을 해서 봄에 조금 입어보고 노프릴도 하나 잡고 있던 것도 빨리 완성을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잡을 생각인데 일단 지금의 계획으로는 당장 여름 옷을 뜨고 싶은 게 없거든요. 제가 여름 옷을 많이 떠본 거는 아니지만 2개인가를 떠봤더니 좀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 여름 옷을 니트로 뜬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편물이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의 여름 계절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딱히 여름 옷을 뜨고 싶은 생각은 없어가지고 그냥 소품을 몇 개 떠보거나 아니면 그냥 다음 가을을 맞이해서 미리미리 니트류를 좀 더 떠나도 될 것 같고 저는 뭐 날씨가 덥다고 막 울실을 못 잡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더워도 이런 푹닥푹닥한 실도 잘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돗바늘 마무리가 진짜 어렵고 한 번 틀리면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이제 외우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뜰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열심히 떠서 소매 시작하고 뭐 중간에 또 카메라를 켤 일이 있으면은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거 팔 한쪽 뜰 때 보여드리고 아마 그 뒤로는 카메라를 안 켰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이게 계속 반복이기도 하고 뭐 특별하게 보여드릴 만한 뜨면서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떠서 빨리 완성을 해서 그냥 완성작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달렸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세탁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얼른 세탁을 하고 제대로 차려입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옷 완성한 거 세탁해서 건조까지 하고 입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솔직히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원작은 트윈니츠의 카르다몬 스웨터인데 저는 도안대로 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카르다몬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작가님께 실례인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전반적인 형태만 도안에서 참고를 했고 진짜 거의 다 변형을 한 상태여서 어떻게 변형을 했고 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웨터는 탑다운이고 이렇게 어깨에 말 안장처럼 형태가 잡히는 새들 숄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 목 고무단은 이제 겹단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스웨터 밑에 이 바디 고무단 부분이 트여 있는 거랑 또 소매 고무단이 엄청나게 긴 거. 그게 이 도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새들 숄더는 예전에 그 에이프릴 가디건으로 입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모양 특성상 이 단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코스랑 단수랑 비율이 1대1이 아니잖아요. 근데 새들 숄더는 이 어깨에 이 단 부분에서 늘림을 해서 그게 앞판에 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수 게이지가 크면 약간 우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이프릴을 뜰 때는 그거를 모른 채로 떴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알았는데
다행히 에이프릴은 막 그렇게 차이가 안 났는지 봐줄만하게 떠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살짝 비율이 이상하죠. 여기가 되게 좀 모여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원래 여기서 스트라이프 무늬가 이렇게 일자로 똑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곡선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제 어깨가 좁은 편이라서 그렇게 막 이질감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변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전체적인 무늬 이게 브로큰립 스티치인데 그 브로큰립이 고무단을 변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형된 고무단이 원작은 두 코 고무단이어서 두 코 겉뜨기, 두 코 안뜨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무늬예요. 근데 저는 세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로 바꿔서 떴는데 제 체형에는 이제 줄무늬가 이렇게 가로로 나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세로일 경우에는 두꺼운 스트라이프가 어울려서 이렇게 뜬 거거든요. 근데 두 코 고무단이면 이 세로로 안뜨기랑 겉뜨기의 폭이 같으니까 줄무늬가 되게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변형을 했는데 이 변형한 거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코수를 다 조정을 해야 했어요. 바디 같은 경우는 두 코 고무단이나 제가 뜬 세 코, 한 코 고무단이나 둘 다 이제 4의 배수로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 시작할 때는 몸통 코수를 잡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판이랑 뒷판이랑 이제 양쪽 소매 사이에 그 레글런 늘린 부분 이런 데에 마커를 걸 때 그거를 계산을 다 다시 해서 도안에 나와 있는 코수보다 한두 코씩 줄이거나 늘려서 이제 그 패턴이 어긋나지 않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새들 숄더 부분에서 이 앞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여기 이 부분이 이 도안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포인트도 제가 제 코수를 잘 맞춰서 떠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변형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원작은 이 모든 고무단이 꼬아뜨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뜨기만 꼬아뜨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꼬아뜨기가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서 그냥 일반 고무단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이것만큼은 도안에서 하라는 대로 할 걸 그랬다 싶어요. 이게 스웨터 전체를 그 바늘 사이즈를 한 번도 안 바꾸고 전부 다 4mm로 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왜 고무단에서 바늘 사이즈를 안 바꾸지? 했는데 이렇게 소매가 일자로 톡 떨어지게 하려고 의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꼬아뜨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 이제 고무단 이거를 중간에 뜨다가 깨닫기는 했어요. 아, 이거는 꼬아뜨기를 해야 예쁠 디자인이구나. 근데 이미 저는 이 목 고무단을 꼬아뜨기를 안 한 상태였고 그거를 다시 풀기는 싫어서 소매도 그냥 하던 대로 진행을 계속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최후죠. 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아쉬운 정도라서 괜찮긴 합니다. 이게 도안은 어렵지 않게 잘 서술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목 고무단을 뜨기 위해서 코를 줍잖아요. 근데 몇 코를 주어라 이렇게 안 나와 있고 그냥 네 코에 세 코를 주어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에서 주울 때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코 부분에서 주울 때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코를 줍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 넥라인이 엄청 쭈글쭈글해질 것 같아서 도안에서 하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줍기는 했거든요. 근데도 이 앞에는 괜찮은데 이 뒷목 부분이 살짝 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도안을 뜨실 분들이 계신다면 넥라인은 그냥 평소에 하시듯이 그 단 부분에서는 네 단에 세 코를 줍고 코 부분에서는 전부 다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1사이즈를 떴고요. 스와치를 냈을 땐 게이지가 원작이랑 같았는데 막상 옷을 뜨다 보니까 약간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서 1사이즈랑 2사이즈 중에 고민을 하다가 1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그냥 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팔 통이 이렇게 줄임 없이 일자로 떨어지는 거여서 되게 넉넉해서 그게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실을 설명할 차례예요. 이 실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앉아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사실 영상 찍기에는 되게 안 좋은 날인데 제가 그냥 빨리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안 올린 지도 꽤 됐고 해서 그냥 이렇게 찍고 있는데 색감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보정을 비슷하게 해보도록 하기는 할 건데 실물이 훨씬 예쁘다는 점을 먼저 염두를 해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옷은 디자인도 그렇지만 실이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색감의 실은 실꾸리의 캔디프로스 모헤어입니다. 제가 좋은 기회로 이제 실꾸리 체험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걸 떠보게 되었는데 이름처럼 솜사탕이 생각나는 실이고요. 이렇게 연한 핑크색이랑 하늘색이 블렌딩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뭘 떠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러블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감입니다. 이 실은 키드 모헤어 72%에 실크가 28%이고 50g에 420m여서 일반적인 모헤어랑 비슷한 스펙이고요. 세타레면은 웬만한 옷은 다 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세타레를 제공을 받았는데 2타레 하고 약간 더 쓰고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마지막 한 볼이. 그래서 세타레면은 무늬 조금 더 있더라도 충분히 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둔감한 편이라서 그냥 이게 되게 부드럽다고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헤어감이 엄청 긴 실이다 보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좀 자극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모헤어 특성상 털날림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타레에서 볼로 감는 과정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털이 빠졌고요. 그 덕분에 뜨는 중에는 털이 많이 안 날리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탁하기 전에 이제 한번 입어봤는데 그때 그 안에 입은 옷에도 많이 묻고 그 입술에도 막 묻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먼지가 들어가도 재채기를 엄청 하는 편인데 이거 뜨는 동안에 특별히 막 비염이 심해졌다거나 재채기가 더 나온다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라도 탕 차이가 있을까봐 이 2타레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썼어요. 한 단마다 거의 바꿔줬는데 그것 때문에 완성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 모헤어로만 뜬 게 아니고 합사실이 따로 있으니까 합사실은 그냥 집에 예전에 사뒀던 콘사를 썼는데 그거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모헤어 2타레를 번갈아 가면서 뜨긴 했는데 솔직히 탕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타레 색감들이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좀 사서 고생하는 느낌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뜰 때까지는 일단 타레를 다 바꿔가면서 떴고 이 양쪽 소매는 타레 안 바꾸고 여기 하나로 쭉 뜨고 이쪽 반대쪽 하나로 쭉 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하고 나니까 이 세로 수축이 약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모헤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제가 합사를 한 실이 연사가 아예 안 된 그냥 일반 콘사여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도 짧게 떴었는데 더 크롭 기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크롭 엄청나게 싫어했는데 뭐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 짧은 거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뜨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양한 옷도 시도하게 되고 또 몰랐던 취향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캔디 프로스 모헤어 정말 사랑스러운 느낌의 실이니까 이런 색감 좋아하신다면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진짜 기모감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실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앙고라가 많이 들어간 실을 써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되게 포근한 그런 느낌의 실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날씨가 이렇게나 따뜻해져 버려서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서 조금 아쉬운데
저는 다음 겨울에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봄이 가고 또 여름이 올 것 같은 날씨여서 되게 다른 분들 보니까 여름 옷을 많이들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올해 여름 니트를 뜰 생각은 없는데 중간에 유튜브나 인스타 보다가 또 예쁜 게 있으면은 뜰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딱히 아직 여름 뜨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울 니트랑 소품 같은 거 뜨고 싶은 게 잔뜩 있어서 그걸 다 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뜨면 될 것 같고 실도 최대한 안 사고 저기 있는 거 소진하는 게 목표라서 당분간 하울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의 의지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언제 이 목표가 무너질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도 예쁜 작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